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운을 부르는 습관, 돈과 행운, 사람을 끌어당기는 8가지 비밀, 게이 핸드릭스, 캐럴 콜라인 지음, 김은경 옮김, 중앙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확인해 볼게요. 서문, 당신은 틀림없이 운이 좋은 사람이다. 1부, 운이 좋다고 믿어야 운이 좋아진다. 첫 번째 비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두 번째 비밀, 행운을 가로막는 장벽을 찾아서 무너뜨려라. 세 번째 비밀, 수치심을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바꿔라. 네 번째 비밀, 행운이 좋아할 만한 목표를 가져라. 2부, 습관만 바꿔도 운이 좋아진다. 다섯 번째 비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용기를 내라. 여섯 번째 비밀, 행운의 그룹을 찾아라. 일곱 번째 비밀, 행운이 찾아오는 시간과 장소에 미리 가 있어라. 여덟 번째 비밀, 오늘 내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당신은 틀림없이 운이 좋은 사람이다.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마치 태어나 처음 말하는 법을 배웠을 때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껏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이미 당신에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동안 원하는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포함하여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이르는 길을 놓치고 있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몰랐기 때문이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가짐을 바꾸면 자신의 삶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마음가짐을 바꾸고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마음가짐과 끈기가 모든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운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 운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운이란 그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되어 우연히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행운이 찾아오면 오늘은 운이 좀 좋네 하고 반대로 불운이 닥치면 역시 난 운이 나빠 하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틀렸다. 행운이든 불운이든 모든 운은 항상 바뀐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자주 물 마시는 습관, 주기적인 운동을 하듯이 운을 좋게 만드는 데에도 일종의 지침들이 존재한다. 그러니 이 지침을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의 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스탠버드 대학교 경영과학공학과 교수인 티나 실리그는 행운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운이란 단발적이고 극적으로 일어나는 벼락 같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아요. 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행운이라는 바람을 받고 싶다면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쌓아 올린 돛을 먼저 만들어야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운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내가 마주한 진실이기도 하다. 물론 운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회의적으로 들린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한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하지만 나는 운의 비밀을 활용하여 스스로 엄청난 행운을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들이 비밀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해 운을 바꾸는지 직접 목격했다.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비밀. 이 책에는 운을 바꾸는 8가지 비밀이 담겨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행운이 확실하게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비밀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경기장 사이드라인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 관람객에 불과할 뿐이다. 행운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끈기와 열의로 전력을 다해 인생이라는 경기를 뛸 때만이 느낄 수 있다. 자신을 향한 다짐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만나볼 차례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행운을 만들어낼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믿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은 원래 좋은 운을 타고났다. 다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의 집단적 신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것을 믿고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왔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 속에 고정되어 당신이 본래 타고난 운에 좋은 기운이 발휘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운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자신이 타고난 좋은 운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운을 얻은 능력을 회복하면 행운의 세 번째 비밀의 문이 열린다. 바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누구에게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렸을 때 주입된 수치심이 존재한다. 이 수치심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반가운 소식은 이 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잘만 활용한다면 수치심을 풍요와 행운을 끌어들이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비밀은 목표와 행운의 상관관계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행운이 따르는 목표라고 한다. 행운이 따르는 목표를 세우면 타인의 지지를 끌어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적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마치면 그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습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습관이라고 해서 결코 거창하지는 않다. 가령 당당하게 행동하기, 내 삶에 영감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기,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솔직하기,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지니기와 같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절로 내 몸과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극적인 효과를 낸다. 마음가짐이 운을 좌우한다. 좋은 운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플로리다의 하류층 동네에 있는 작은 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7살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임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32살의 어머니에게 $300와 할부금이 남은 뷰익만을 남겼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조부모님이 가까이 살고 계신 덕에 어머니는 그분들께 나를 맡겼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를 썼다. 가족 간의 사랑은 넘쳤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끼고 아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다가 14살이 되었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친구 데니와 오후에 상영되는 영화를 보러 갔다. 무슨 이유인지 영화관에서 상영 전에 추첨이 진행되고 있었다. 새로운 영화표에 당첨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영화표 반쪽 뒷면에 이름을 써서 넣으면 되었다. 당첨표가 뽑히기 직전에 데니는 잔뜩 기대하며 내게 말했다. 자, 봐봐. 분명히 내가 뽑힐 거야. 잠시 후 영화관 매니저는 수많은 표가 담긴 통에 손을 넣어 휘휘 적고는 표 하나를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손에 진 표를 보더니 데니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나중에 데니에게 당첨된 걸 어찌 알았느냐고 물었다. 데니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복권이나 행사 응모에 자주 당첨된다고 했다. 좋은 운이 타고난 것 아니냐는 내 말에 데니는 웃음을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뭘 해도 운이 따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마음가짐이라 부르는데 긍정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이 마음가짐은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한 연구 조사 결과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살면서 행운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계속 운이 없는 것보다는 마음을 바꾸고 운이 좋아지는 게 훨씬 쉬운 일이야. 데니가 덤덤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 녀석이 운이 좋아질 수 있다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데니는 좋은 친구였지만 특별하다거나 남다른 인물은 아니었다. 나는 마음을 바꾸어 운을 끌어당길 힘이 내게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자 우리 가족은 스스로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이 없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우리 가족은 자신을 그저 열심히 일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으로 여겼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근면한 사람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건 없었지만 나는 늘 인생에서 그 이상의 결과를 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절망에 빠진 상태였으니 나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었다. 부모님 환경이 그렇게 된 것은 단지 우연한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불운과 불행이 어린 시절에 나를 애워쌌지만 태어난 환경으로 형성된 마음가짐과 태도는 언제든지 스스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기로 했다. 영화표에 당첨된 친구 옆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영화표에 직접 당첨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전에 나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그 순간 이후 행운이 축복하러 오는 곳에 존재했다. 그렇게 하여 지금까지 연속된 행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데니와 함께 영화관을 다녀온 그 다음 주에 나는 같은 영화관에 타잔을 보러 갔다. 상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잡지 판매점을 둘러보던 도중에 매장 한쪽에 놓인 희귀한 동전 수집 코너가 눈에 띄었다. 판매점 주인인 레드 씨는 열성적인 동전 수집가였는데 나 역시 동전 수집을 취미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매료되었다. 반대쪽 구석에서 레드 씨가 나의 지긋한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나는 그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잠시 후 영화관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조금 걷다 보니 주차 미터기 옆 보도에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놓고 간 사람이 있나 싶어 거리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다시 잡지 판매점으로 들어갔다. 레드 씨에게 혹시 누구 것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전 판매점에서 그와 대화를 나눈 남자의 가방이었다. 레드 씨는 그 남자가 유명한 동전 거래상이라고 했다. 그가 판매점을 나와 주차 미터기에 동전을 넣는 동안 서류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는 깜빡 잊고 가버린 것이었다. 레드 씨는 내게 모퉁이를 돌면 음식점이 있는데 혹시 그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영화 상영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에 나는 거절하고 영화관으로 향했다. 그렇게 내가 영화를 보는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동전 거래상 남자는 음식점에서 자신의 서류 가방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식사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훔쳤다고 생각해 음식점을 아예 폐쇄시킨 뒤 경찰까지 부른 것이다. 범인을 찾지 못하자 망연자실한 그는 왔던 길을 살피며 다시 잡지 판매점으로 왔고 레드 씨가 그에게 가방을 건네주었다. 레드 씨가 말하기에 당시 동전 거래상 남자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방 안에는 수려 수십만 달러어치의 희귀 동전과 우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레드 씨는 그 가방을 가져다 놓은 사람이 나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고 내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영화관에 있던 나를 미처 만나지 못하고 다른 도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그는 네드씨를 통해 나에게 선물을 보내왔다. 수백 달러의 가치가 있는 동전 수집 케이스였다. 아마 지금의 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 달러는 될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돈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운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데니와 동전 수집가의 일화를 종종 언급한다.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에 나에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두 사건은 내가 좋은 운을 끌어들여 행운을 경험하게 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운이 빠르게 바뀔 수 있도록 하는데 8가지 비밀이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당신이 내 바로 맞은편에 있다고 여기며 행운의 비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비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인생과 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자. 1부. 운이 좋다고 믿어야 운이 좋아진다. 첫 번째 비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자, 내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보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보자.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나의 운은 좋아지기 시작한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다짐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의 잠재의식이 운을 좌우한다. 물론 당신의 무의식에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고방식이 장착되어 있어 항상 운이 따랐다면 좋았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만 더 운이 좋았더라면 내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펼치게 된 것이라. 나도 공감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운이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변화의 힘은 자신의 머리와 두 손에 달려있다. 누구든지 노력을 기울여 인생에 더 많은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 몸과 마음에 몇 가지 단순한 변화만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운을 바꾸는 일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돌아다보고 과연 내가 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깊게 호흡하며 몸의 긴장을 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따라하기 바란다. 첫 번째 단계. 이제 당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잠재의식에 말을 건넬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큰돈까지 지불하며 운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다. 먼저 필기구와 종이를 준비하자. 그런 다음 종이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쓴다. 운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일 때만 이 문장을 써야 한다. 나 땡땡땡은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평소에 주로 쓰는 손으로 이 문장을 한번 써보자. 이어서 반대편 손으로 이 문장을 다시 쓴다. 잘 쓸 필요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 써보자.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하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은 잠재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손으로 다짐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손을 바꿔서 주로 쓰는 손으로 이 문장을 한 번 더 적는다. 그런 다음 또다시 손을 바꿔 한 번 더 써보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평소 잘 쓰는 손으로 두 문장을,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두 문장을 썼을 것이다. 필사가 끝나면 잠시 휴식을 취한다. 산책을 해도 좋고 간단히 뭘 좀 먹어도 좋다. 적어도 몇 분 동안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이 문장이 마음속에 스며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휴식을 취한 뒤에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고 며칠 뒤로 미뤄도 좋다.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지금까지 무엇에 최선을 다해왔는가? 계속할 준비가 되었는가? 좋다.
그렇다면 이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은 이미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바로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삶이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당신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모두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은 당신이 가진 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된 몰두라는 힘 때문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잠재되어 있던 몰두의 힘을 발휘했기에 지금의 삶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미 자신에게 있는 놀라운 힘을 인정하자. 한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나 역시 이러한 자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인식에 비로소 눈뜨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여러 가지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었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해주었다.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소개하겠다. 1979년 나는 5년 동안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던 여자친구와 말다툼 벌이던 중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500번째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다툼을 500번째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인지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그 뻔한 말다툼을 무려 5년 동안이나 반복하고 있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구 하나가 반짝 켜진 느낌이었다. 그 패턴은 다음과 같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내가 싸늘한 분위기를 느껴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녀는 매번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갈등이 점점 커지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서로를 더욱 비난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서로를 헐뜯고 각자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결국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우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맹렬하게 싸웠다. 한번 그러고 나면 기분이 스르르 풀어지면서 다시 잘 지내게 되었다. 며칠 후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까지 말이다. 화해의 섹스가 어찌나 좋았던지 지난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까맣게 잊곤 했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왜 이런 패턴에 빠지게 된 걸까? 왜 수년째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는 거지? 왜 굳이 서로 속이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할까? 그러다 깨달았다. 나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늘 해오던 습관화된 행동, 즉 비난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거짓말을 하는데 더 당연하게 몰두했던 것이다. 이는 분명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나의 무의식이 어디에 몰두했는지를 깨달은 순간 내면에 큰 변화가 일렁였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불운한 희생자가 아니라 이를 만들어낸 강력한 창조자였던 거다. 만일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이는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더 몰두했기 때문이다. 비만이라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일보다 비만이 되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더 몰두한 것이 원인이다. 살을 빼려는 의식적인 노력보다 과체중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같은 원리로 현재 당신의 운이 좋지 않다면 이는 당신이 운이 나빠지는데 무의식적으로 몰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운이 나빠지는데 몰두했다는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과 상관없이 인생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에 몰두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몰두했는지를 알면 늘 해오던 오래된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익힐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음미해 보길 바란다. 기왕이면 이 문장에 담긴 진실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되뇌어보자. 나는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이 두 문장을 종이에 적고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행운 선언문을 들여다보자. 이 단계를 모두 시행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표현하는 일에 다소 방어적이다. 스스로가 꼭 이기적인 속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에 있어서는 꼭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바라는 게 있다면 의식적으로 원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간절히 원해야 한다. 자, 지금부터는 자신의 운이 아주 좋아지기를 원해보자. 다음과 같이 빈칸에 이름을 적고 큰 소리로 읽어보라. 나 땡땡땡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자신이 어리석거나 바보같이 느껴져도 괜찮다. 이 문장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것의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더 많은 운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짐을 공개하는 이유. 만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다짐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달에 갈 수 있었을까?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이 비웃음과 불신을 무릅쓰고 대담한 다짐을 공표한 용기를 내어 인구에게 가능한 일의 기준을 높였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다짐을 속으로 되뇌었고 종이에 썼고 소리내어 말했다. 이제 그 다짐을 가슴 깊이 느끼며 작게 속삭이고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라. 그 다음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단계다. 가령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다. 난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보자. 그는 당신에게 응원을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비웃을 수도 있다. 어쩌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뱉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되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운이 좋아진다는 사실뿐이다. 사람은 죽음에 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자신이 인생을 즐겼는지, 최대한 사랑했는지, 큰 행운을 누렸는지 되돌아본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짐하라. 이제 의식적인 변화는 의식적인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느 약속과 다르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생각한다. 차를 살 때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차는 자기 소유가 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완납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때 약속은 의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약속의 한 유형이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특성은 없다. 약속을 삶의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키워야 할 16명의 자식을 둔 광부가 있다고 해보자. 이 광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약속 때문에 매일 탄광으로 향한다. 수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담감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유형의 약속은 고귀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특성은 없다.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이란 스스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의지로 하는 약속이다. 나는 많은 행운을 창조하겠다는 목표야말로 가치 있는 목표라고 믿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앞으로 계속 내 삶에 많은 행운을 만들어낼 것을 진심으로 다짐한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개념과 말을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느껴보길 바란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일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정상 궤도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다. 1970년대에 한 사찰에서 진행된 7일간의 명상 수련에 참여했을 때 나는 비로소 이 개념을 이해했다. 수련의 첫날 아침, 다른 학생들과 나는 첫 번째 명상 수업에 들어갔다. 지도교사는 우리에게 방에 쭉 놓인 등군 방석에 앉으라고 했다. 자리에 앉아 두 눈을 뜨거나 혹은 감은 채로 자신의 호흡을 하나에서 10까지 천천히 세어보라고 했다. 10까지 세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고 만약 그 과정에서 의식의 끈을 놓친다면 기억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하나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종을 울렸다. 9시에 종을 다시 울릴 거예요. 그때 아침 식사를 하며 쉬시면 됩니다. 손목시계를 슬쩍 보니 6시가 막 지났을 뿐이었다. 나는 호흡을 하며 속으로 하나를 세기 시작했다. 내 삶에서 가장 길었던 3시간이었다. 10까지 셌을 무렵 갑자기 불현듯 초등학생 때 불쾌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10까지 똑바로 세겠노라 다짐하며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4 정도까지 세다가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아, 내 집중력이란 얼마나 미약한가. 그 첫날 아침에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면 내가 현재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반면 과거를 걱정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었다. 며칠 동안 명상을 하고 나니 알 수 없는 빛이 나를 향해 내리쬐고 그 빛이 서서히 나를 둘러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세는 과정을 놓쳤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되 생각이 표류할 때마다 하나로 다시 돌아가면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나를 둘러싼 빛이 더욱 강렬해짐을 느꼈다. 수행 막바지에는 하루에 14시간이나 명상했지만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운을 좋게 만드는 일에 다시 전념하는 것은 이와 같다. 운에 대한 이전의 사고방식과 불운을 끌어당기는 옛날의 행동습관으로 다시 퇴보했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 그저 하나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이로써 당신은 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며 나머지 행운의 비밀들을 실행하기로 다짐하면 된다. 표류하는 것은 이 여정의 일부분이니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다짐하는 순간 큰 힘이 솟는다. 첫 번째 비밀이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